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실력이랑 비율이랑 모두 사기 캐릭터로 유명하죠. 근데 이 선수가 올해 초에 아식스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오늘 주인 뉴발란스랑 손을 잡았어요. 뉴발란스가 후원하는 선수들이 야구뿐만이 있는 게 아니죠. 축구판에서도 찾는 스타들이 상당히 보이고요. NBA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는 특히 과거 영화 마라톤에서 조승우 씨가 신고 나온 신발, 또 이효리 씨가 신었던 신발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많이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랫동안 뉴발란스는요, 다른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들과는 달리요, 특히 어린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마케팅과는 거의 상관없는 브랜드로 유명했어요. 그래, 젊은 친구들은 스타가 신고 나오면 따라 신겠지. 그래도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안정적으로 중장년층이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근데 또 재밌는 건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슬금슬금 따라서 좋아하는,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들이 생산 공장을 임금이 싼 국가들로 다 옮긴다고? 그것도 우리는 싫은데? 그러면서 임금이 비싼 미국, 영국에다가 상당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한, 자, 이번 주제는요, 고집 있는 브랜드 뉴발란스입니다. 자, 사실 외국에서는 뉴발란스가 특히 소위 아저씨 신발, 아빠 신발로 유명하죠. 근데 문제는 보통 아저씨들 뿐만이 아니라 셀럽들, 그리고 또 엄청난 아저씨들도 즐겨 신는다는 건데, 스티브 잡스야 워낙 유명했고요. 또 최고의 투자자라는 워렌 버핏도 나중에는 브룩스라는 브랜드로 이익을 보긴 했지만요, 예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올 때는 뉴발란스 신발을 신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신발이라는 표현이 옛날이랑 그대로라서 구닥다리 같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요, 좋게 생각하면 변함이 없는 면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달까요? 근데 이 브랜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자, 1906년에 미국 보스턴 인근에서 뉴발란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신발을 보완하는 이 삼각형 아치형 지지대를 팔았대요. 설립자가 밭에 있는 닭을 보다가 닭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고 만들었대. 닭이 완벽한 균형을 잡고 있는 거에 착안해서 만들었대. 아무튼 이러한 뉴발란스의 아치 서포트 제품은요,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찰관, 소방관 분들 등등한테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이후에 1938년에는요, 가피가 가죽으로 된 스파이크 모델, 뉴발란스 최초의 러닝화를 만들고요. 1960년에는 한국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뉴발란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다양한 발폭 사이즈를 갖춘 마라톤화를 내놓아서 맞춤형 운동화로 인기를 끕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회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뉴발란스의 모습은 아니었죠. 전체 회사 직원이 6명쯤 되고 하루에 신발 만드는 게 30켤레 남짓? 그러니까 지역의 소규모 신발 제조업체가 당시 뉴발란스의 이미지였고 실체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유명한 그 N자 로고도 안 달았고요. 그러던 1972년에 뉴발란스가 완전히 변화하는 계기가 찾아왔으니, 영업사원으로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뉴발란스를 인수한 28살 청년 제임스 데이비스로 회사 주인이 바뀐 거였어요. 자, 근데 왜 이 청년은 그동안 번 돈에다가 대출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경영권을 인수했을까? 뉴발란스가 유명해서? 아니죠. 지역의 육상 선수들이 사이즈 다양한 신발 때문에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뉴발란스가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제임스 데이비스가 운동화 영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업계를 잘 알아서? 그것도 전혀 아니죠. 그냥 레저 분야가 유망해 보였대요. 레저 분야가 유망해 보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게 기회겠구나 싶더래. 그래서 인수를 한 거래요. 약간 좀 의아한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면 당시의 미국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미국 출신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지금 어딜 가나 아침에 동네 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도 안 그랬었대, 별로. 그리고 이유 없이 뛰어다니면은 심지어 의심도 받고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대. 왜 저 사람, 낯선 사람이 동네에서 뛰어다닌다,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러다가 60년대 말이 돼서야 영미권에서 달리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겨났다고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니까 건강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달리기가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특히 미국에서 조깅이란 게 유행하기 시작한 건 1972년부터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 전엔 안 그랬는데 TV가 점점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올림픽 마라톤에서 미국 선수가 우승한 게 1972년 위넨 올림픽이었어요. TV가 다 보급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딱 마라톤에서 하니까 그걸 미국 전역에서 보고 사람들이 달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달리기에 열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주요 언론 등등에서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축구하는 어린이 선수들이 확 늘어나고, 90년대 초중반에 슬램덩크, 농구 대잔치, 또 드라마 등등 해가지고 이후에 농구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1972년, 73년, 4년 해가지고 조깅의 시대가 쭉 열리는데 거기에 뉴발란스가 러닝화 잘 만드는 업체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바람을 타면서 뉴발란스 매출이 급증을 하고요. 특히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잡지에서 올해 러닝화 탑10 이런 걸 선정을 하는데 뉴발란스 신발을 연달아서 선정을 하고 75년에는 뉴발란스 신은 사람이 뉴욕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특히 1976년에는 그 해의 러닝화 1위에 뉴발란스 320이 뽑혔고요. 이후에 뉴발란스는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심정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아는 N자 로고를 만들어서 딱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뉴발란스의 매출은 주인이 바뀐 지 5년도 안 돼서 10배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레저 분야가 뜰 거라고 예상했던 28살 청년의 선견 지명이 통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노림수가 언제까지 통했을까? 이런 요행 같은 행운이 얼마나 갔을까?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자, 미국에서 달리기 붐이 계속되는 거죠. 뉴발란스가 320에 이어서 경량화에 집중한 620 등으로 모델을 늘리고 또 러닝복을 만들면서 의류 사업도 벌이고 또 1982년에는 420에 이어서 미국 최초로 소매가 $100를 돌파했다는 러닝화, 당시 고급형 모델 990도 출시하고 그렇게 쭉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제임스 데이비스가 회사를 인수하고 10년 동안 무려 회사 매출이 300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670, 1300, 574 등으로 모델이 확장이 되고요. 참고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뉴발란스 모델명 있잖아요. 세 자리면 앞에 한 자리, 네 자리면 앞에 두 자리. 이 모델명 앞자리 숫자가 클수록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죠. 자, 아무튼 그렇게 달리기 붐에 힘입어서 회사는 계속 잘 됐는데 뉴발란스의 행보가 다른 업체들과는 좀 다른 면이 많았어요. 자, 일단 다른 업체들보다 다양한 발폭에 맞는 여러 사이즈를 내놓는 건 예전과 그대로였는데요. 다른 업체들이 임금이 싼 국가로 막 공장을 옮겨가는데 뉴발란스는 계속 미국 내 생산을 고집했죠. 본사랑 공장이랑 가깝고 숙련공들이 많아야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내 생산과 이 다양한 사이즈는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두 가지 특징이 돼갔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업체들이 운동화도 패션이다, 더는 엘리트 스포츠만을 위해서 운동화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면서 막 화려한 컬러의 운동화에 집중할 때 뉴발란스는 여전히 회색 등의 무채색 계열 제품에 힘을 실어줬어요. 이러니까 아빠 신발 같다, 모양도 잘 안 변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당연했겠죠. 자, 그런데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뉴발란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를 두고 제임스 데이비스는 그렇게 회상을 했다고 하죠. 당시에는 단지 업계 전체가 성장을 했고 그게 우리 역시 키워졌을 뿐이다. 사실 우리는 경쟁 업체들보다 항상 뒤처져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 우리가 나이키와 리복 같은 선두 업체들의 디자인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그런 시도는 사실 성공한 적이 없었다. 자, 그렇게 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요. 어때요? 급기야 1980년대 말 뉴발란스의 경영진은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자 제임스 데이비스를 계속 설득합니다. 자, 이렇게 설득이 계속 이어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표님이 직원들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상장사도 아니고 대표님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사실상 얘기를 안 들어도 그만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핵심 부품 아닌 건 해외 공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미국에서 더 생산하는 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미국에서 계속 생산을 하려면 돈이 더 드니까 제품 개발 기간을 딱 줄여봅시다. 그리고 본사랑 공장이랑 근처에 있어서 좋은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제품 개발 기간 또 생산 시간도 좀 단축해봅시다. 또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봅시다. 우리도 일본 자동차 업체들처럼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임원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소매상들의 요구를 더 들어주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거 더 이상 나이키 같은 데 디자인 따라보려고 애쓰지 말자. 아이들이 스타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광고 비용은 늘리되 스타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고 스타 마케팅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 말고 우리 그냥 잘 안 변하는 어른들한테 집중하자.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좋은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 만드는데 더 힘을 쓰자. 실제로 타임지 인터뷰에서요, 제임스 데이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회사들이 학생들 신는 신발에 집중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뉴발란스가 버티는 사이에요,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계속 뉴발란스를 찾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심지어 대통령이 조깅할 때 뉴발란스 신발을 신고 뛰면서 갑자기 한동안 또 화제가 되고 또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출시한 신모델은 또 히트를 치고 그렇게 90년대 말에는 미국 운동화 시장 업체 탑5에 들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늙잖아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늙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옛날 디자인을 다시 찾게 되는 때가 오잖아. 경쟁사들처럼 2000년대 넘어서면서 옛날과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991 같은 모델이 히트를 기록하고요. 2000년에는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또 재밌는 게 주로 젊은 사람들만을 타깃으로 삼지 않은 게 오히려 통하면서 뉴발란스는 성장을 지속해서 어느새 미국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뭐 한국 시장 같은 데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요. 재밌는 게 그때 인기를 끌던 모델이랑 과거에 인기를 끌던 모델이랑 지금 인기를 끄는 모델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랑 옛날이랑 거의 비슷하단 거지. 자, 근데 물론 뉴발란스가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지만 신발을 전부 그렇게 미국 내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해외 생산도 사실 많이 해요. 그리고 일부 공정은 미국 밖에서 진행을 해서 오고 또 이 오너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후원을 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뉴발란스가 대놓고 지지한다면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막 불매운동 같은 거 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과거에 안 한다던 스타 마케팅에도 뉴발란스가 지금은 힘을 쏟으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뉴발란스도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뭐 기업이라는 게 작은 규모, 중간 규모, 큰 규모, 규모에 맞는 행보가 있는 법일 수 있으니까 뉴발란스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사이에 또 차곡차곡 글로벌 매출 규모를 키워가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뭐 뉴발란스 역시 콜라보도 많이 하고 또 레트로 모델도 많이 내놓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어필하고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행보를 두고 외국의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이 브랜드는 옛날 모델 그대로인 게 많아가지고 뉴발란스는 레트로를 아무리 해도 어색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발란스는 뉴발란스라는 거죠. 심지어 오타니 쇼웨이그 후원해가지고 오타니가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약간 어색하기도 해. 왜냐면 똑같은 과거의 운동화 모양인데 저기에 스파이크만 달려있는 건가? 약간 어색한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자, 이렇게 변함없는 고집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뉴발란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전과 지금이 비슷한 뉴발란스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운동화의 이미지, 그걸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까지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른 독특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